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츠입니다. 혹시 우타다 히카루라는 가수를 아시나요? 이분이 83년생이라서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요. 근데 이분이 98년도에 데뷔를 해서 그때부터 2000년도 초반이 최전성기였기 때문에 최근의 한국 분들은 당연히 모를 것 같고요. 그래도 90년대 후반은 한국에서 일본 음악이 좀 많이 알려졌던 시기라서 그 당시에 음악을 들으셨던 연령대에 계신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일본에서 이 우타다 히카루의 최대 히트곡인 First Love가 지금 일본 주간 종합 차트에서 7위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25년 전에 나온 노래가 역주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기세로는 주간 종합 차트에서 5위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앨범 판매량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종합 차트인데 스트리밍의 힘만으로 이 순위에 지금 올라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곡이 지금 현재 대만과 홍콩에서도 그 나라의 빌보드 차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게 그 이유가 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퍼스트 러브 하츠코이 때문인데요. 이 드라마는 우타다 히카루의 그 퍼스트 러브와 하츠코이, 그러니까 첫사랑이라는 곡을 모티브로 90년대 일본 시대와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이 나왔던 로맨스 영화의 분위기를 담은 드라마예요. タバコの味。俺はどこにも行かない。ずっと味方だから。 이 드라마는 지금 드라마의 흐름과 좀 상관없이 노출 장면이 많다는 누군가에겐 장점이지만 누군가에겐 단점이 되는 그런 지적도 있지만 일본의 주요 리뷰 사이트에서 평점이 다 높은 상태고요. 역시 일본 넷플릭스 순위에서는 현재 1위고 すいません、やっぱちょっと上げてもらってもいいですか。一番好きな花なんですライラック。 대만과 홍콩의 넷플릭스에서도 1, 2위를 오가고 있으면서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래서 우타다 히카루의 이 퍼스트 러브 하츠코이 두 곡도 모두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우타다 히카루가 올해 리마스터 버전을 새로 공개를 했어요. 저는 리마스터 버전도 들어봤는데 원래 버전이 더 좋더라고요. 그때 생각도 나고. 내가 98년도에는 뭐하고 있었지? 중학생이었네요. 참. 이 곡은 일본 역대 베스트송에 항상 상위권으로 꼽히거든요. 이 노래를 이 우타다 히카루가 15살에 아마 작사 작곡을 했다고 기억을 하는데 이 우타다 히카루의 보컬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아요. 라이브 때 좀 실수도 많이 했었고 제가 지금도 다시 들으면서 느끼는 점은 그 정도까지 가창력은 아니었는데 근데 어쨌든 시대를 25년 전이잖아요. 그때로 거슬러서 생각을 해보면 좀 다르게 볼 부분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실 발성은 시대와 상관이 없거든요. 그 당시 기준으로서도 발성이 엄청 뛰어난 보컬이라고 보긴 어려운데 다만 요 우타다님의 창법 있잖아요. 요거는 그 당시 기준으로는 굉장히 센세이션 했었어요. 이게 사실 머라이어 캐리님의 창법을 그대로 레퍼런스 한 거거든요. 근데 둘의 이제 그 보컬 실력이 좀 차이가 나서 그렇지 사실 동양인이 이렇게 머라이어 캐리님의 창법을 이 정도까지 가져와서 구사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없었던 일이기도 하고 그거를 이렇게 본인의 느낌으로 잘 소화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에도 꽤 많은 영향을 줬어요. 이 우타다 히카루님을 따라하는 분들이 많았고 특히 유명한 분들 중에서는 박하요비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레퍼런스를 했던 가수 중에 한 명인데요. 그리고 사실 우타다 히카루님은 가수라기보다 창작자 쪽의 능력치가 더 높아요. 본인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본인은 가수보다 이제 작곡에 더 비중을 많이 둔다라고 말을 하셨던 생각이 드는데 참고로 머라이어 캐리 님도 국내에선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데뷔 초부터 작사, 작곡에 참여를 했던 싱어송라이터고요. 우타다 히카루님은 그 곡의 멜로디 라인과 편곡 그리고 가사에서도 일본 음악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사람이에요. 단순히 그냥 인기 가수가 아니라 이분의 음악이 일본 음악계에도 영향을 많이 준 거거든요. 이게 퍼스트 러브에서는 딱 도드라지진 않았지만 가사의 그 배치, 글자의 배치를 통해서 리듬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일본에서 유행시키기도 했어요. 우타다 히카루가 처음 사용하면서. 이게 문장에서 원래 끝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닌 부분에서 일단 끊었다가 중간부터 다음 마디에서 시작하면서, 그러다 보면은 원래는 음에서는 마디가 끝나고 시작되는 부분인데 이게 인간은 가사를 듣기 때문에 가사는 연결이 되기 때문에 끊어진 것 같은데 연결이 되는 되게 독특한 리듬이 발생되는 거죠. 요 곡을 담은 데뷔 앨범이 그 일본 역대 앨범 판매량 1위라고 알고 있어요. 거의 1000만 장이 팔렸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가사는 그냥 헤어진 사람을 그리워하는 내용이죠. 근데 요 노래를 그 러브송으로 고백을 할 때 부르는 사람도 많다고 해요. 참고로 이 곡이 데뷔 앨범의 타이틀곡이긴 한데 데뷔곡은 아니에요. 데뷔곡은 오토매틱이라는 곡으로 먼저 싱글 2개를 발매하고 요 데뷔 앨범이 발매가 되었어요. 근데 아마 텀이 짧을 거예요. 한 3달? 그 정도? 어쨌든 요게 역대 1위고 1000만 장 가까이 팔려서, 그리고 참고로 우타다 히카루님의 2집이 그 초동 판매량 일주일간 동안 판매된 게 300만 장을 팔아서 2015년도에 그 아델님이 3집을 내서 그 당시에 일주일 동안 338만 장 정도를 팔았거든요. 근데 이 아델님의 3집이 나오기 전까지 14년 동안 이제 전 세계에서 그 일주일 판매량이 우타다 히카루님의 2집이 1위였어요. 지금 그 외에도 굉장히 이제 히트곡이 많고, 재미있는 사실은 우타다 히카루님이 동요를 낸 적이 있어요. 보쿠와 쿠마라는. 근데 그 곡을 그냥 싱글로 발매를 했는데 그 싱글도 10만 장 넘게 팔렸어요. 13만 장인가? 보쿠와 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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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마. 어쨌든 요 우타다 히카루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정말 할 얘기가 많거든요. 이분의 음악 여정도 되게 변화가 많고 빠르게 막 노선도 바꾸고 여러 장르도 시도하고 또 음악도 금방 그만두셨죠. 10년 정도 전에 일단은 공식적인 활동은 중지하고 그 후에 진짜 간간히 어디 매체에 참여하는 곡에만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분은 사실 이분의 삶의 여정에 할 얘기가 더 많죠. 되게 가정사라든지 개인사도 복잡한 게 굉장히 많았는데 어쨌든 그것들은 끝이 없는 이야기니까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래도 저는 저와 되게 비슷한 연령대고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음악들이니까 이런 음악들이 재소환되는 걸 보면서 아, 나도 참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를 느끼면서도 되게 아련한 감정도 들게 해서 오늘 이 곡을 소개하게 되었고요. 또 좋은 곡을 들고 소개하러 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안녕.